2026년 2월 1주차 주간 주변국 동향입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은 북러 경제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해 러시아산 밀가루를 약 330만 달러 규모로 수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제재 하에서도 생필품 중심의 실질적 교역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1월 27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 4발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이는 전술핵 운용 능력 과시 및 단거리 포병 전력의 실전성을 재차 확인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과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확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유엔사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억제 책임을 한국에 성급히 이전하는 것은 영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안보 경제적으로 위험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월 예정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루마니아에 에이브럼스 전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 공군 군산기지에서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미 공군은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체력 검정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1월 30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국 공군기에 대한 급유 지원 중단으로 정체되었던 양국 간 방위 교류를 정상화하고 협력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실현 직전에 무산되었던 급유 지원 계획이 재개되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에어쇼 참가를 위해 중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월 28일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하여 급유 지원 및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동향입니다. 중국군 최고위급 인사가 전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핀란드 및 영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당의 기율과 국가 법률 앞에 누구도 면책 특권이 없다고 강조하며 내부 기강 확립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중국은 서해에 설치했던 일부 구조물을 잠정 조치 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및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에서 점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는 이른바 앵커리지 공식을 고수하면서 그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혹한기 동안 수도권 주요 도시에 대한 폭격을 일정 기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자 회담은 2월 초 제2차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방위력 강화를 위해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동시다발적 불안정의 구조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러 협력을 기반으로 생존형 경제교류를 유지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통해 전술핵 운용 능력과 단거리 타격수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복귀 의지보다는 군사적 현상 유지 및 억제력 고도화에 방점을 둔 행보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 억제 책임의 조정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 국방 기조의 연장선으로 동맹에 대한 자동 개입을 전제로 한 과거 구도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한 일방위 협력 복원을 통해 지역 안보 협력의 실질성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군 내부 기강 정비와
대외 정상 외교를 병행하면서도 대만 문제에서는 강경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면서도 점령지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한 협상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국제 질서는 규범보다 힘, 약속보다 선택이 우선하는 다극적 불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그 교차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적 함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대북 억제의 1차 책임은 점진적으로 한국에 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동맹 약화가 아니라 동맹 구조의 재조정이라는 점에서 자주적 억제 능력의 실질적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미 확장 억제에 의존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래식, 비재래식 통합 억제 역량을 제도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 체제의 법적, 정치적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DMZ 관련 사안에서의 절차적 이탈은 군사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시 한국의 행동 자유도를 오히려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은 선택이 아닌 관리의 대상입니다. 일본과의 실무적 방위협력은 북한 억제 차원에서 실익이 분명하나 국내 정치와 분리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감정적 접근은 억제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넷째, 중러 변수는 분리 대응이 아닌 연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대만 전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지만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선택 공간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동맹에 기대는 국가에서 동맹을 지탱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선언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